아까 저희가 다중지능까지 했죠. 예, 그거, 여기 이론 잠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검사 바로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까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인, 그 다음에 다중지능 그 가드너 그대로 이제 이론으로 여덟 가지 요인으로 된 다중지능 검사, 그 다음에 지원비 검사, 리아스 유형 기준으로 여섯 가지. 네, 리아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네.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직업 흥미 검사 보시는 그대로 이제 요 하위 요인이나 이런 것도 똑같고요. 네. 여섯 번째가 지금 직업 가치관, 이제 마지막이 이제 직업 가치관 유형인데 여기도 똑같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가치라서 좀 다른 게 이론적 가치, 그다음에 경제형, 이론은 이제 지식탐구, 경제 돈, 심리형, 예술 추구, 예, 사회사업형은 타인에게 도, 권력, 예, 그다음에 종교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슈프랑거라고 돼 있잖아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가치관에 관한 이론 여섯 가지 그대로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저희가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가치 유형이라고 오른쪽 돼 있는데 보시면 가치 유형이 이제 요 개별 가치관들이 유형으로 어떤 유형이냐인데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은 내적이냐 외적이냐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가치는 뭡니까? 그냥 내 내부에서 이제 뭔가 충족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외적인 거는 외부의 어떤 보상, 그렇죠? 경제적인 거, 뭐 금전적인 거, 뭐 권력적인 거, 명성, 뭐 칭찬, 뭐 이런 것들 다 외부적인 거라서 이 외적 가치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외적 가치로 돼 있고 나머지는 내적. 그다음에 요거는 이론형은 지식 탐구의 가치가 지식 탐구의 가치가 외적일까요? 내적일까요? 대외적인 예. 탐구하고 막 알려야 어, 지식 탐구하는 사람들은 예. 그 지식을 또 얘기를 하죠. 음, 그래서 저는 내적 외적 맞네 라고 보는데 자, 내적이라고 보는 거는 내적은 나는 공부하면 재밌어 좋아. 이러면 내적 가치. 나는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업 가져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할 거야 하면 외적 가치. 그렇게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내 이론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론형의 가치관인데 그 이론형 가치관의 이론의 성격에 따라서 상담을 해보면 아니까 예, 그게 내적 가치 이론인지 외적 가치 이론인지를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내적 이론형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내적 외적을 그냥 중립적으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나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고요. 요게 검사 결과지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끝나시고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인 종합을 얘기할 때 내적 가치를 추구하면 흥미나 성격 요인이 더 중요하다. 네. 외적 가치를 가졌다면 능력과 성취도, 예, 그다음에 비슷한 요인일 경우에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어, 이 자료 뭐 드릴 거니까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도식화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지극하게 내적 가치관 유형이라고 하면 성향을 먼저 추천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네 가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조합을 해서 다 좋으면 제일 좋아요. 다 제일 좋아요. 근데 다 안 맞으면, 안 맞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네 가지 요인이 동시 충족이 최고. 네.
재미도 있고, 성격에도 맞고, 잘하고, 가치도 구현할 수 있는, 이러면 좋은데, 뭐 모든 직업에 다 딱 어울리는 그런 게 있겠죠. 예. 근데 그걸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정말 타고난 그 직업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인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치인인데 네. 타고났다. 그러면 성격부터 한번 볼까요? 성격은 약간 대중에게 약간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성향이었으면 좋겠어. 음, 일단은. 왜냐면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기가 있었잖아요. 뭐 한 번 더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똑똑한데 그 지적인 매력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연설할 때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쇼맨십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거랑 또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능력은 뭐겠을까? 정말 뭐 탁월한 지적 능력.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 대통령 정치인 하려면 다방면에 정말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출신이 뭐 변호사 출신이다, 뭐 무슨 건설회사 출신이다, 무슨 뭐 의사 출신이다, 뭐 다양할 텐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니까 다방면에 정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미리 공부를 안 했어도 그 사안 현안이나 이런 걸 들으면 해법이 술술 나와. 예. 뭐 예를 들면 복지 정책, 무슨 의료 정책, 뭐 빈곤 정책, 무슨 뭐 입시 정책, 뭐 무슨 뭐 부동산 뭐 네. 많잖아요. 모든 문제를. 예. 근데 뭐 그게 다 물론 장관들이 있지만 네. 그 지금 토론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진짜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다방면에 국방, 외교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능이 필요하다. 가치관은 뭐 진짜 봉사의 가치겠죠. 예. 이제 대통령이 경제적 가치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비리 저지르고 뭐 여기 밀어주고 뭐 저기 청탁받고 이게 이제 아주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적성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다 어떤 특정 직업에 잘 맞는 그런 직업 적성이라는 게 네 가지 요인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 직업에서 아주 정말 탁월한 이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저런 적성이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의 초인적인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도 비인간적으로 정말 왜냐면 청렴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다 거기 뭐 다 넘어가니까 그냥 다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안 맞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쓴다. 여기 이제 교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적이냐 외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요인을 중요시하는. 비슷할 때는 그냥 그 뚜렷한 거, 겸사 결과 중에 좀 뚜렷한 거, 아주 독보적인 거, 뭐 1등, 2등 뭐 이런 게 아주 뭐 다른 것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어, 우선시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적성 상담가는 이제 그런 이론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된다. 적성은 네 가지 심리적 구성의 조합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종합하느냐. 요것이 요것만 할 줄 알면 이제 상담가로서 이제 적성 상담으로서는 1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걸 가지고 해석을 했어야 된다. 종합해서 나오죠. 검사 결과에. 그래서 그걸 지금 똑같이 이제, 해석. 예, 이제 그걸 실습을 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 드린 대로 계속 실시하시면 되고, 박정원 선생님께서도 시스템 로그온 하셔서 종합적성 검사 혹시 완료하셨나요? 안 하셨죠? 예. 자, 그 검사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로 적성 탭이죠. 다섯 번째. 네. 진로 적성 탭에 가셔서 진로 적성 탭. 다섯 번째. 그렇죠. 네. 여기서 종합 적성 검사 밑에 세부 검사 네 가지를 다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사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예, 네 개입니다, 네 개. 예, 요거를 다 완료를 하셔야 돼요. 박정호 선생님 지금부터 검사를 실시하시고 30분 뭐 이내면 될 겁니다. 온라인 검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우리가 완료하고 그다음에 해석 필수를 들어가 보는 걸로 여기 이렇게 지금 결과가 시작하시죠. 예, 나오는 자진진단 검사 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그게 결과 나오는 그렇죠. 예, 자연친화되는 그렇죠. 있으니 유형의 그 밑에 추천 직업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게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을 바꾸면은 그 추천 직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의사인데 저 의사 해야 돼. 자연 친화가 나왔으니까. 의사가 자연 친화가 나왔으니까. 보건, 생명과학 연구원. 그렇죠. 그런 게 나오겠죠. 이제 그 단편적인 결과를 보고 이제 지금
한국, 한국, 한국 민박가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민박가는 만드는 하시는
저희 한 15분 정도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결과 보고서 보기 나오면 다 한 거예요? 제가 보고서 보기에 그 직업 선택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다 한 거예요. 지금. 그거 몇 분 정도 걸리나? 한 20분? 지금 시작하고 네. 20분. 네. 온라인은 사실은 훨씬 더 근데 지금 검사하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예. 좋은데요? 하나 하고 결과 나오고 하나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결과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옵니다. 반응 일관 정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아 어제 그전에 강의 들었어요. 네. 연속 동일 반응 없습니다. 간단하죠. 다른 없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연속 동일 반응은 뭐냐면 없었다. 한 번호로 쭉 연속으로 뭐 동일하게 쓴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걸르죠. 그런 것들은. 뭔가 우리 다섯 개 이상이 있는데 최소한 하는 그래서 숨겼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성과에 한바탕 좋은 정도는 지나 지나가는 고양이들 얘기하는 지나가는 고양이들 부르는 얘기하는 여기 센터 문구가 뜨는 글씨는 안 들어가고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아, 나중에 글씨 센터 문구 맞다, 맞다. 그거 교체를 아직 안 했어요. 290. 네. 한국에는 현장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가치관은 일반적인 가치 아니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인 거죠? 그렇죠. 음, 이 부분은 좀 마음이 드는데 지금 아, 이제 완료 쭉 한번 보셨죠? 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박정원 선생님 다 마무리 예전 게 보이시는데 일단 이제 최익 선생님 거 한번 먼저 제가 볼게요. 자, 우리 그 아까 배운 이론 내용을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표지고 피검사나 태독 척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건 그냥 검사의 일반적으로 의례적으로 있는 그 태도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피험자의 태도의 어떤 일관성이나 성실성을 보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일단 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해석이 좀 일단은 곤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나온 경우는 뭐 사실은 1대1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고 이 대량 검사할 때 단체 검사할 때 이제 개중에 이제 동기가 없는 애들이 들어와서 괜히 이제 싫은데 막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만 말씀드리면 연속 동일반응 응답은 뭐 그냥 봐도 아시겠죠? 네, 한 번으로 민 거하고 아예 공란으로 한 게. 반응 일관성은 반응 일관성 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하고 있느냐인데 일관된 반응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비슷한 문항에 비슷한 어떤 이제 그 응답 수치가 높아지는 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수치적으로 같은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패턴을 봐요. 예. 이게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그러면 좀, 왜냐면 이게 무선 반응이라고 해서 막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나오겠지만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검사를 해서 리커트 척도로 표시를 하면 비슷한 측정 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있다. 네, 그거를 편차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차가 아주 크면 좀 일관되지 않다고 보는 거고,
편타가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이내면은 이제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안에 수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높으면 일관성이 높으니까 일단 오케이. 예. 낮거나 문제 있으면은 예, 좀 맞- 예, 여기 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뭐 검사 해석에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검사를 한 피험자의 태도의 성실성을 한번 보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장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성격은 네 가지. 이렇게 아, 조화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 직업 적성에 있어서는 저걸 EF가 아니라 IF 타입으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 이런 거는 뭐 교재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그런 대로입니다. 우리 성격 검사에서는 이제 장점, 단점, 그다음에 이제 적성,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그래서 개별 검사의 기준으로 직업 적성 추천, 성격만 기준으로 본 거 보시면. 네. 음, 두 번째 가볼까요? 다중지능은 아까 8가지인데 자연친화와 언어가 높게 나오시고 대인관계나 신체운동 쪽은 낮게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향에 대한 우리가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그렇죠? 자연치나 언어의 이 탐구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대인, 신체, 운동, 활동. MBTI를 여기서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I도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하고 예. 이게 이제 EF냐 IF냐에 따라서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해보시는, 그런 해보실 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말씀 나누시죠. 여기서는 약간 I 타입으로 나왔다.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중지능 기준의 제일 높은 자연친화와 두 번째 언어의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 각각 직업군도 이제 또 따로 나와. 이거는 개별 검사의 결과 추천이다. 폴란드로 한번 가볼게요. 폴란드는 이렇게 이제 방사형 그래프로 돼 있고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떨어진 정도, 높고 낮은 음, 탐구형과 현장형, 예술형 낮고 사회형도 여기서 낮게 나오셨네요. 한국을 하면 사회적으로 좀 한국 쪽으로 대인관계 지능 낮음, 사회형 낮음. 네, 연결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제가 볼 때 내향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이 그렇게 됩니다. 네. 탐구하고 오히려 현장형 이쪽이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탐구형과 현장형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음. 자, 가치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론형과 종교형. 종교. 박정 선생님 뭐라고 네, 하셨나요? 예, 아니, 아니. 예.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요? 예, 어, 이론형이 높다는 거는 내적, 외적 그 중간,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형은 좀 낮다고 하니까 좀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래도 봉사형도 꽤 높거든요. 그러면 봉사활동 이런 데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신미형 정치 성향이 굉장히 또 뚜렷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여기 네, 지금 100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너무 높죠. 그 모두 다 이제 5점 만점 스케일을 쓰신 거거든요. 이게 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뭐가 있으신가 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론형, 탐구형 이게 자연치나 언어는 다 일치하는 겁니다. 예. 아, 지금 이 결과지가? 예. 그래서
이론형, 탐구형, 자연친화형. 학생 때라면 무슨 과를 해야 돼? 과학 쪽, 뭐 연구 쪽이나 뭐 그런 쪽, 혹은 전문직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꿈이 뭐셨어요? 우주 청소기 학자. 나왔네요. 그거 하시지 그랬어요. 글쎄, 그거 하시지 그랬어요, 이게. 그죠? 예, 너보다 예. 관찰도 잘하고 새벽에 계기 월식도 보고 그러면은 확실히, 스머스지 중학교 때 사가지고 보고 예, 스머스 과학학자 예. 이런 거 가서 보고 엄청 예. 예. 심리학도 과학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체, 뭐 지구과학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 거예요. 어, 어쨌든 그게 일관되게 여기 보이는, 예, 보이고 있던. 종교형은 요거는 이제 별도예요. 요거는 아, 종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종교 활동을 들어가서 지금은 예.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살아보거든요. 그런 꽤 그래도, 계획이거든요. 예, 꽤 옛날 같은 비중이 신앙 안 나와서 이렇게 예. 내 비중이 높아. 예, 정치력이 높은 것은 이게 문답할 때 예, 제가 공부한 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좀 밑에서 혁신이 나오는 못하니까 예. 제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정치형으로 나와요. 근데 뭐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수치를 패턴을 봐야 돼서 보시면 이게 제일 낮은데 60 이 스코어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척도 대답 자체를 높은 것들 쓰신 거예요. 아마 3점 이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열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야? 예. 그러니까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보다 뭐가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열. 예, 우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높다고 해서 이게 이쪽 적성이 더 많고는 아니에요. 내 안에서 딴 거보다는 이게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끼리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학생들끼리 얘는 이게 몇 점인데 얘는 이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너는 이렇다. 그렇죠. 네, 내 적성 중에 뭐가 높고 뭐가 낮다 이렇게 봐야지. 얘보다 제가 높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예,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볼게요. 자, 성격의 내향과 왜요? 예, 감정, 그다음에 자연치나 언어, 논리 언어, 수학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좀 탐구하는 거 좀 좋아하겠구나. 이 관, 사람아. 예, 내려가서 흥미 보니까, 역시 탐구형이 높아. 경제형도 게다가 좀 높아. 네 개를 해서 네. 그리고 역시 이론형이야. 네, 보니까 경제적 가치는 좀 이거는 사실은 좀 얘기해 볼 만하네요. 경제적 가치가 낮고 예,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별 이쪽에 관심이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냐 안 벌리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가치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보통 이제 경제가 참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게 종합 페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제 여기 다 이제 서머리가 돼 있고 그래서 성격의 타입, 능력의 1순위, 2순위, 흥미 요걸 보면 이제 위에 게 딱 서머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치관도 내외 중립적 가치관.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가치관에서 봤지만 경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외적 가치가 그렇게 강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진짜 그런 게 좀 재밌고 탐구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지. 그거 하면 내가 돈 버니까는 아니.
거죠.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적 일치도 보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적성 요인과 내적 일치도가 요인들이 얼마나 비슷하냐는 거예요. 네개 예. 그러니까 요인들이 비슷하면 유사, 다르면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다. 서로 다르다. 요인 간, 적성 요인 간의 결과가 좀 많이 다르다. 분야가 다르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좀 고민도 많고, 예,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되겠죠. 상과 이제 최상부터 이제 하위까지 나와 있는데, 상위 30% 정도로 꽤 양호한 유사도가, 일치도가 나온 거예요. 이분은, 적성 요인이 상당히 좀 일관된 면이 있다. 예. 그러면 하위라면 어떨 거예요? 하위라면? 예. 하위가 나왔다면, 누군가가 하위가 나왔다면.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음, 이거 하면 이게 좋아 보이고, 저거 하면 저게 맞는데, 음, 서로 차이가 많이 나. 예. 음, 그런 고민과 걱정이 많은. 예,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이제 그 상담자가 어떻게 이제 이걸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낮은 학생들. 이런 경우.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적성률과 내적 일치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적성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관되고 진로 희망이 덜 자주 변하거나 하고 시행착오가 적다. 예. 공통적으로 맞는 분야를 찾아봐라. 예. 자, 6번 보시면 그 서머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쭉 나오죠. 여기서 추천되는 직종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의료 쪽. 예. 의사 해야 되네. 진작 나왔으면 제가 의사가 됐을 그러니까 그런 시식이 없어요. 이렇게 이왕 공부하실 거면은 사실 공부 원 없이 하고 지금 뭐 이거 하는 것도 이제 영어를 원 없이 의사로 원 없이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하면 되겠죠. 그, 예, 뭐 공부라는 게 그 공부도 참 길고 예, 정말 이 인내심을 많이 요하는 이제 그런 공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되는 이거는 내부의 이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면 성격, 능력, 흥미, 가치 이런 검사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막 뽑는 거예요. 뽑아서 내부에서 공통적인 것끼리 또 추려요. 추려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세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그걸 과학이라고 보면 과학 자연 친화가 동물, 식물, 인체 뭐 다 포함이거든요. 과학. 그래서 왜냐면 그런 흥미가 이제 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천하는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범위를 아주 좁혀가지고 이렇게 세 개 정도 보여주는 게 이 검사의 또 특징이에요. 여러 개 막 중구난방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일반적인 체크가 된 사람 같으면 맞아요 이건 나오고 그냥 통계적으로 이제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쪽 직종 안에 그런 사람이 분포가 많을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결과로 봐서 이분이 게다가 야 좋네요. 경제적 가치도 낮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사람에만 집중을 하겠습니까? 예, 최고의 그 의사의 적성을 타고나신 예, 다른 누구보다도 예, 그러네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예, 뒷부분은 뭐 참고 자료. 예,
대학 교수야. 뭐 교수도 뭐 그리고 자연 계열.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적성에 맞는 추천학과는 제가 아까 그 선택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느 정도 관련 과를 추천을 하고 네,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체크하는 거. 네, 그 체크하신 대로 보내드려요. 자, 그러면 박정원 선생님 것도 한번 옛날에 하신 건데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시는 게 이제 해석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똑같이 나오는데 네, 뭐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셨겠죠. 네. 일단은 스타일부터 지금 이제 리더형으로 네, 외향과 사고형 ET 타입 이렇게 나오셨고 요거 MBTI인데 요거 옛날에 입력해서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 MBTI는 자중지능에 보시면은 여기도 언어와 자연 친화 신태훈 쪽은 좀 나고 이건 좀 사실 영역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음악, 공간, 개인 내적에 예체능 쪽으로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다중지능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언어, 뭐 대인관계, 뭐 논리수학 뭐 등등 이런 고전적인 지능 편으로 약간 높게 나오신다. 음. 그렇게 보면은 예, 예. 그다음에 직업 흥미 보면은 어, 비슷비슷하시네요.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 그런 타입. 예. 다만 이제 제일 낮은 걸 보니까 현장형. 아까 이제 똑같은 거죠. 신체운동. 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안 좋아요. 예. 그다음에 탐구형, 사무형, 진취형 뭐 비슷하게 예수형까지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걸로는 사실 현장에 좀 낫다는 거 빼고 나머지가 좀 비슷해 보이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음. 보이네요. 그리고 직업 가치관 역시 일원형 여기서 이제 약간 확인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에서 음. 가치형, 심미형, 경제형 약간 낮으시고 역시 일원형이 높은 게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점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서머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가치관 요인에 보시면 내외 중립적 가치관, 이게 이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음. 가치관 측면에서는 두 분 선생님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네요. 음. 경제형이 좀 낮고 두 분 다. 그러니까 여기 두 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가? 저까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네. 뭐 그런 면이 있으시고. 이 이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있으시고, 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이론을 배우고 있다는 건 지적인 호기심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반대를 두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내외 중립적 가치관이 되신 거고, 내적 일치도가 박정원 선생님은 중 나오셨어요. 네, 이랬다 저랬다 잘한다는 거죠. 중이면 그렇게 또 낮은 건 또 아니에요. 음. 중이면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음. 일치도가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다 정도로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음. 높은 거는 아까 체육 선생님이 훨씬 더 높으셨던 거고 좀 많이 높으신 편이고 상위니까 중이시면 이제 왜 중이 나왔냐면은 이게 지금 좀 차이점이 직업 흥미 같은 것도 보면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요인들 간에. 예. 그러면 사실 뚜렷하게 뭐가 높다, 낮다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음. 약간, 많이 예, 예. 페이지가 약간 그게 그 반응 경향성 같은 거니. 예. 요렇게. 그리고 또 중간에 모이시고. 이렇게 되면은 박정환 선생님은 1번, 5번은 빼고, 2, 3, 4 중에서 그냥 왔다 갔다 체크를 하시는 그런 편이셨을 것 같아요. 네. 1번, 5번은 체크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반응 스타일인 경우도 그러면 좀 지금 있습니다. 5번이 예. 많이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거나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뭐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매우 높다 체크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체로 높다 예, 이렇게 체크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성향은 상당히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확신이 있지 않으면 대체로 그렇다. 그렇죠. 매우 그렇다 찍기는. 예, 예, 예. 좀 성격, 성향, 예. 약간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또 그 극단적인 그런 치우친 대답을 또 잘 안 해요. 예. 또 그런 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그게 예. 확신, 확답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 보통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매우 일관되지는 않고 목표가 다소 변하거나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특정한 요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해보시면 예. 음, 자 여기서 그 얘가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전문가 어떤 평가 방식 예. 성격 능력 요인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흥미는 사실 분화가 아직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격 능력 요거는 뚜렷한 그래도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 아까 가치관 요인은 좀 그게 덜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검사. 예, 검사 결과의 차이를 얘가 약간 비교를 음. 해서 뚜렷한 걸 위주로 해서 얘가 좀 찍어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추천되는 게 설계사 광고 쪽 이런 쪽도 추천을 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 광고 쪽은 잘할 것 같아요. 광고, 영어, 기획 이런 거 하시면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또 그런 또 좀 새로운 면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돌아가서 어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어떠실지 그런 걸 한번 음. 예, 좀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좀 고민을 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상태다.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어. 사실 어디로 가도 갈 수 있어. 그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안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케이스를 많이 해석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C 프로그램 사용하시니까 많은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해서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세요. 혹은 음. 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주변 선생님들이 아는 분, 우리 약간 예측 가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친구들 해줬는데 나 옛날에 이런 거 하고 싶었어. 그게 나오면 사실 되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친구들한테 많이 좀 해보고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하고 그런 종합 적이 적성 검사로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종합 적성이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성,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그거의 어떤 종합 이런 핵심적으로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검사도 그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개발이 됐고 결과 해석도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별점은 단편적인 검사에 개별 검사에 상이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걸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검사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다른지, 왜 우리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매우 명확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실 이런 걸 잘 모르죠. 검사가 뭐가 다른지 그런 거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계속 좀 알려가면서 실제로 이제 차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좀 선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심리 매니저의 핵심적인 검사이고, 그리고 EAP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이런 걸, 임직원 자녀들이 이제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어디 가서 수십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예, 결과를 우리가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좀 사용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정호 선생님도 오늘 긴 시간 참여하시면서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보람찬 시간이 됐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이거 이제 딸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보면서 해석할 때 혹시 틀릴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하거든요. 예, 예, 곽동현 교수님하고 한 번 다 했었었는데 예, 한 예. 번 더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많이 아무래도 도움 됩니다. 문잡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더 나으시죠, 좀. 네. 예. 하나하나 만들면서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 갔던 이게 뭐 되게 오랫동안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검사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개발도 좀 많이 해왔고 예, 좋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쓴 것 같은데요. 예, 잘 예, 쓰지는 못했지만 예,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 쭉쭉 좀 많이 좀 계속 네. 사용드리고요. 예, 김원호 선생님 어디 가시는 모양?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제 화면이 너무 모양이지? 예, 요번 아, 예, 항상 어쨌든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참여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네, 이번 주 이렇게 또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정말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또 화이팅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걸 듣고 나니까 처음에 하게 예. 예. 재미있습니다, 이게 다. 네.